이번 시간에는 뇌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실은 이제 ventricle, 매실계 시스템을 갖다 개라고 하니까 ventricle syste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실은 뇌 깊은 공간에 위치하고 발생학적으로 중심관에서 생깁니다. 신경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신경관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3개, 그 다음 5개, 그러고 나면 이제 5개의 4개의 뇌실이 형성되는데, 첫 번째 종뇌에서 형성되는 측뇌실 2개, 그리고 3뇌실, 4뇌실, 이렇게 4개의 뇌실이 형성되고, 이것을 연결하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실은 뇌척색, 그죠? 뇌척색을 생산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뇌척색은 뇌실에서 있는 뭐에서 생성된다 그랬죠? 맥락, 얼기, 손가락 모양이다. 그죠? 손 모양이다. 그죠?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곳에서 생산됩니다. 주로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3뇌실, 그리고 제4뇌실, 천정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뇌척색은 이제 뇌실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되는데요. 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3뇌실에서 생성되면 이게 측뇌실로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형성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죠? 중뇌 수도관을 통해서 제4뇌실, 또 제4뇌실에서 생성되죠. 그러면은 이게 일부는 이렇게 척수 중심관을 해서 내려가고, 일부는 제4뇌실 양쪽과 뒤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대뇌로 순환합니다. 이게 어느 공간이라고 했죠? 예, 지주막하 공간입니다. 그죠?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있는 기둥들이 막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뇌척수액과 혈관 이런 것들이 지나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죠? 뇌척수액은 뇌실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되며, 뇌척수액은 정맥 시스템에서 지주막 육모에서 제거됩니다. 정맥, 상시상, 그죠? 상시상 정맥동, 이렇게 어디 있죠? 여기입니다. 그죠? 요런 것들. 파란색이 정맥동인데 우리가 대뇌 낫 위쪽에 있죠. 그죠? 그건데 고기를 통해서 지주막 육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뇌실에서 생성됐던 뇌척수액이 지주막하 공간을 순환한 다음에 이런 정맥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노폐물도 제거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압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뇌실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볼 것은 이게 측뇌실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게 전두엽 쪽이고요. 이게 후두엽 쪽입니다. 그죠? 여기에 소뇌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좌우 뇌실하고, 여기 보면 3뇌실, 이게 4뇌실, 이것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척수에 있는 중심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는 곳을, 이 파란 부분이 뭐죠? 예, 다른 말로 뭐죠? 지주막하 공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주막 육모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정맥동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우실 때 이거 cerebral aqueduct, 이거 중뇌 수도관입니다. 그죠? 이 3과 4를 연결하는 수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양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측면에서 봤던 거하고 정면에 봤을 때하고 굉장히 모양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보면 이제 측뇌실은 각 대뇌방구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뇌실입니다. 1, 2 이렇게 못 붙이는 이유가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어디가 우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양측에 있다고 해서 측뇌실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작은 구멍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구멍을 통해서, 그죠? interventricular foramen, 그러니까 구멍이죠. 이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측내실과
여기 삼내실이 소통하게 됩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체가 다 어디죠? 측내실 모양이에요. 그죠? 옆에서 봤을 때 C자 모양인데 이거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고 왼쪽에서 보면 C자 반대 모양이겠죠? 여기 보면 요 공간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제3내실에 연결되고 3내실에서 중내 수도관이 요거고 저 4내실이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lateral recess라고 해서 여기 빠져나와서 지주막하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내 수도관 나옵니다. 중내 수도관은 어디를 연결한다 그랬죠? 3내실과 4내실, 중내 수도관, cerebral aqueduct, 수도입니다. 수도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 같은 거죠. 그래서 제4내실은 내교와 연수의 뒤쪽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조를 보면 3내실은 이 정도에 있다, 그죠? 액퀴덕트를 통해서 오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지금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제4내실인데 어디냐면 중내, 내교, 연수 뒤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형성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소내겠죠. 이렇게 형성된 것이 제4내실이 되겠습니다. 제4내실의 지붕에서부터 뇌척수액이 뇌실 시스템을 빠져나갔는데 이것을 갖다 이때 뇌척수액은 대뇌와 척수의 지주막 하 공간으로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지주막 하 공간, 그죠? 서브에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빠져나가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구멍을 마잔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중앙 구멍과 양측에 두 개가 있는데 루스카 측면 구멍, 마잔디와 루스카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뇌 지주막 하 공간 혹은 지주막하 공간인데 그거는 뇌에도 있을 수 있고 척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전체 신경중 중에 3에서 5온스 이게 뇌 척수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뇌 척수액은 물의 농도가 일정한 투명하고 무색 무취 액체입니다. 무색은 이제 무취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색깔이 없습니다. 맑은 액체겠죠. 그래서 척수액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포도당, 우리가 뇌에서는 포도당으로 바꿔서 쓴다 그죠. 우리는 체내에 있을 땐 지방으로 쓰지만 머리로 갔을 땐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을 연료로 쓰니까. 그리고 요소, 염분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에서 뇌 척수액을 막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지주막하 공간을 통해서 대뇌 피질에 공급한다. 그 영양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뇌 척수액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뇌 보호, 이게 전체가 꽉 막힌 통에 아이스박스 속에 물과 수박을 넣었다. 수박이 되뇌고 물은 뇌 척수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흔들어도 수박이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그 뇌 척수액에는 이러한 단백질,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환하면서 영양 공급도 하고 노폐물도 제거하게 됩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가 이들을 보호하고 단단한 뼈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뇌 보호에 뇌 척수액이 들어갑니다. 뇌 척수액은 두고글 내에서 뇌가 떠 있도록 하고 부표,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어장에 보면은 그물을 단 곳은 뭐가죠? 부표가 있죠. 그래서 그 그물을 떠 있게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뇌 보호에서의 뇌 척수액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거는 잠깐 넣었는데요. 뇌 보호막 이야기할 때 뭐 지주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에 관한 것도 있지만 큰 부분들이 이제 뇌 보호막하고 관련된 게 외상성 뇌손상, 우리가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해서 TBI라고 하죠.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대뇌에 강해졌을 때 뇌가 손상받는 것을 우리가 TBI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난 병리 현상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깊게는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신경해부 생리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면은 이제 여기 이러한 것들을 다룰 텐데요.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TBI라는 것은 뇌에 갑작스럽게 물리적 충격과 손상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 순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에 컨택트, 그죠? 꽝 하고 머리를 때렸을 때와 가속, 뭐 여러분들 축구하다 넘어지거나 풋볼할 때 넘어졌을 때 360도 떨어지고 나서 땅에 머리를 부딪힐 때, 뭐 아니면 머리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릴 때, 이럴 때 acceleration과 deceleration, 이렇게 감속과 가속을 할 때 저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틀어지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내선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접촉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쿱, 하나는 컨트라 쿱.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보면 손상, 그죠? 타박상입니다. 우리가 주때 일때 나는 부딪혀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반충 손상, 컨트라 쿱. 왜 그러냐면 뇌 안에서 뇌가 이렇게 떠 있다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죠? 그럼 쿵 하고 부딪히겠죠? 1번. 그럼 얘가 와서 반사이에서 반대쪽으로 가겠죠? 쿵 하면 이쪽에 두 번째가 받습니다. 그걸 쿱, 첫 번째 충격이 받은 거를 쿱, 반대쪽에 나타나는 걸 컨트라가 반대쪽에 나타나, 쿱의 반대쪽에서 컨트라 쿱, 이렇게 두 양쪽 다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타박상입니다. 꽝 하고 붙으면 부풀어, 그죠? 상처가 나고, 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가속과 감성은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신경이 어떻게 하죠? 액손과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하죠? 쭉 늘어나거나, 이 뇌가 젤리처럼 이렇게 물컹물컹하니까 갑자기 하면 모양이 약간 뒤틀어지거나 쭉 한쪽이 먼저 늘어나거나 하면 인장이라고 해서 쭉 늘어나거나, 그러면 신경이 어떻게 하죠? 끊어지겠죠. 뒤틀리거나 좌우로 뒤틀리거나 이러면 액손, 덴드라이트 이것들이 끊겨서 신경 전달을 신경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물리적인 손상만이 아니라 사고의 순간이 지연되면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손상 후에는 혈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떨어지고, 지엽적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뇌압이 막 갑자기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를 깜깜한 곳에서 물과 좋은 식단을 먹으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신진대사의 변화는 발열, 열이 나거나 낮거나, 혹은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간지 발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 하면, 뭐 침체된 행동, 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실행을 시작하는 것 못하,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거, 전전두엽이 손상되면 성격이 변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사회적 반응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든가, 그리고 각성이나 주의력에 장애가 생겨서 아주 느리고 프로세싱, 멘탈 프로세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나타내면 실어증 증상도 나타나고요. 실어증 증상은 거의 적습니다. 그러면 인지적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랭귀지 문제라고 보자는 인지적 문제. 그래서 상호작용, 그죠? 그리고 뭐죠? 의미, sarcasm,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은유법,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하게 됩니다. 뭐 차례 지키기 이런 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acceleration과 deceleration이 생기면 뇌 바닥에 주로 손상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개골을 잘랐을 때 보면 뇌 두개골 바닥, 이게 전두엽이 앉고요, 여기 측두엽이 앉는 곳이고, 이 후두엽은 뇌 경막, 텐트럼이 여기 위치해서 요 위에 앉는데, 보시면 앞쪽은 어떠죠?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문제를 야기하는 거, 전두엽 아래쪽을 긁으니까.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측두엽, 대뇌 피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죠? 전두엽, 여기 위쪽 돌솔 파트고, 그죠? 이건 옆쪽 파트고, 여기 보면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랭귀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TBI 환자는 인지적, 상호적, 사회적 상호적 이런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환자별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우리가 크게 분리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신경언어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뇌 말과 언어 이런 것들 지엽적 손상이에요. 말과 언어는
그 대신 다른 것들, 주의력과 기억력 이런 데는 손상을 미치게 돼서 대화를 참여하거나 남의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을 형성하거나 표현하기도 어렵고 읽기, 쓰기, 수학, 계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력, 그죠? 그다음 기억력, 집행기능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 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 뭐 더 많겠지만 이러한 인지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TBI입니다. 계속 TBI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언어 장애 시간에서 한번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뇌실계, 뇌보호막과 영양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실의 순환 기능은 혈액으로부터 요과된 영양분을 뇌 척수액을 통해서 어디로 공급한다고? 뇌와 척수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벤트리클 시스템의 두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예, 뇌 보호. 또 하나는 순환. 순환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폐물 제거. 이 뇌세포들이 신진대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노폐물을 내놓겠죠. 영양분을 먹고 그것을 처리하면 나오는 게 찌꺼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뇌에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뇌가 깨어있고 우리가 뇌로 뭘 생각하고 이러면 지금 막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때는 노폐물 제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어떡하죠? 악교세포 이런 것들이 막 처리해요. 그래서 뇌분뇨를 누가 싣고 나가냐? 이러한 뇌 척수액이 정맥동을 통해서 순환하는 뇌 척수액이 신경세포들이 내놓은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으로 부여받은 단백질, 포도당, 염분 이런 것들을 뇌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영양 공급 이 두 가지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와 척수 세포에 의해 발생한 불순물, 독극물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쌓인다면 어떡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포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신경세포들의 영향을 줄 것이고 중장세포들은 어떡하죠? 괴사하거나 죽을 수 있겠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작용이 멘탈 프로세싱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두증 있는데요. 하이드로 물이란 뜻이죠. 세플러스 뇌에 차는 것을 말합니다. 수두증은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볼 수 있으실까요? 예, 보면 요 크기입니다. 이거 뭐죠? 벤트리클. 일반인들. 근데 이쪽에서 나가는 구멍이 막혔다. 그죠? 그럼 어떡하죠? 뇌실에서는 계속 생산돼서 어떡하죠?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뇌실이 팽창합니다. 축뇌실, 잡뇌실, 사뇌실이 점점 팽창하면 어떡하죠? 그 주위에 있던 뇌세포들이 압박을 받고 뒤로 물러나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어떡하죠? 눌린 세포들은 괴사할 거고 자리가 바깥으로 밀리면서 엑손과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축삭과 수상돌기가 쭉 늘어나거나 뒤틀리면서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서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증 또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두증은 손상된 순환이 고장났거나 뇌 척수액의 재흡수에 의해서 일어난다. 뇌 척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실은 확장되고 뇌실이 엄청 커졌죠. 주변의 구조가 압박되어 변형되면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기에서 생성된 맥락을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코로이드 플렉서스 제3뇌실과 4뇌실 천정에서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맥락을기에서 생산된 뇌척수액과 혈류모세혈관의 네트워크 이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혈류와 뇌척수액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BBB라고 부르네요. 혈류 뇌척수액 장벽 이렇게 부르네요. Blood CSF Barrier라고 해서
이 장벽은 특정 물질만 내 척수에 들어오게 하는데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 과 비슷한 게 BBB 있다. 이제 Blood Brain Barrier 해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주입했을 때 어떤 것은 뇌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뇌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L도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파민은 이제 저기 흑질에서 생산되는데 흑질 기저핵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죠? 흑질에서 생산되는 신경 호르몬인데 이것은 우리의 운동성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 파킨슨 질병이 나타나요. 파킨슨 치매, 운동성 치매인데 움직임이 둔화되고 폭이 좁아지고 그죠? 허리가 굽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이트라고 해서 걷는 보폭도 적고 글씨도 작게 적고요. 소자증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파민이 생산 안 되니까 도파민을 먹이면 될 것 같지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넣어도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왜? BBB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부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뇌에서 이제 이 장벽이 허락해 주는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레보도파라 해서 도파민에다가 레보라는 가짜 아이디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BBB가 얘가 뇌에 필요한 물질이야 하고 들여보내주면 도파민이 뇌에 공급되면서 파킨슨이 증상이 줄어든 현상을 나타냅니다. 뭐 요런 원리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죠? 혈류와 blood SCF 그죠? 요것도 이러한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장벽은 특정 물질만 뇌 척수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감염, 뇌종양, 출혈 등 혈류 뇌척수액 장벽을 붕괴시키고 뇌척수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죠?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경언어장애 환자들은 주로 병원을 먼저 가게 돼 있죠. 언어치료사한테 오기 전에. 그러면 각종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었다면 각종 처치를 받고 나서 나타난 증상, 뭐 약을 복용하든 뭐 이런 그리고 나서 좋아진 증상이든 나빠진 증상이든 이제 그 증상을 갖고 언어 재활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환자들에게 뭘 요구해야 되죠? 검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요청만 하면 한 묶음을 떼줍니다. 그 환자가 받았던 처방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료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환자를 만날 때 특히 신경언어 장애가 있었다면 그 환자들이 어떤 원인으로 신경 손상이 왔는지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잠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오늘 배운 게 뇌보호막과 뇌실계, 그죠? 영양 공급인가요? 영양 공급이 혈류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뇌척수액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뇌보호막은 뼈로 일단 중추신경계는 뼈로 일단 막아 놓고 여기 뼈 안에는 3개의 막이 있습니다. 그죠? 뇌막이 있습니다. 메닌지라는 경막 딱딱해서 두개골에 붙어 있어요. 그죠? 지주막 경막 아래 있고 여러 밑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지주막하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는 그 다음에 연막은 어디에 붙어 있죠? 대뇌 피지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지주막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뇌 보호도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 뇌 척수액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영양 공급, 그죠? 뇌 보호, 뭐 요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 두 역할 때문에 지주막하 공간의 구조라든지, 그죠? 역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뇌 척수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뇌 척수액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 더 했죠. 뭐라고 했죠? 뭐죠? 코로이드 플렉서스. 그죠?
제3내실과 제4내실 지붕에서 뇌 척수액을 생성하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어디로 빠져나간다고요? 뒤주막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루스카 양측으로 메닌지인가요? 마잔디 뒤쪽으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제4내실에서 세 구멍을 통해서 뒤주막하 공간으로 뇌 척수액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뇌 보호막과 뇌 영양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책을 읽어보고 여기에 지금 강의를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의 모양과 그리고 용어 이런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